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석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논의와 아프리카 개발 협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또 앞으로 또 이 세계 국제 질서가 어떻게 이 개발 협력 분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논의들을 이루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아프리카 개발 협력, 또 덧붙여 한반도 개발 협력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를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엔의 가능 발전 목표 논의와 아프리카 개발 협력인데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우리가 SDGs라고 하는데요. SDG 논의와 또 여기에 덧붙여서 트리플 넥서스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플 넥서스는 뭐냐? 트리플 넥스는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개발 협력, 그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야 한다는 바로 국제사회 질서의 논의인데요. 개발 협력에 대한 목표이죠.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에 있어서 그러면 개발 협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건데요. 우리가 과거 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업체 분국을 가난한 국가들이 조금 부유한 국가가 도와주는 형태, 이런 걸 우리가 막연하게 개발 협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특히 ODA라고 하는데,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해서 이 준말이 ODA죠. ODA는 국가 차원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우리가 보통 개도국이라고 하죠.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선진국들 대표적인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OECD 국가들이 OECD DAC라고 해서요. DAC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DAC, 대기, OEDA를 국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자원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ODA는 선진국, 후진국 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개도국에 만연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개발로만 환호할 수 없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성격이 강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 협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발 협력은 개발 원조와 개발 지원과도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각국, 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기업 등의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비영리적인 사업을 지칭하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및 정책적 지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개발 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주요 국가에는 원조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존재해 왔는데요. 국제사회 역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의 상호 연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저개발 국가의 근본적인 안전 존엄성과 주체적 삶을 보장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또 수원구의 취약성과 니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즘 다시 2000년 넘어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들이 소위 말하는 최빈국, 가난한 국가들, 개도국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조 주체인 공여국과 국제기구, NGO라고 하면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요. 국가가 아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에 각각 틀을 벗어나 SDG,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SDG라고 하는데요. SDGs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책임 프레임워크를 이행하는 다년간 사업으로 공여 수은 대상의 평등한 협력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란 무엇이냐, 이것부터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인간안보, 요즘 인간안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인간안보 개념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간안보의 개념은 1992년 브루토스 달리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제시된 평화를 위한 의제, 이 보고서를 통해 최초로 제시되었는데 1994년 UNDP가 작성한 인간개발 보고서에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안보란 것은 뭐냐? 예전에는 군사적인 안보, 국가 시큐리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이제는 인간 차원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시큐리티, 안보의 개념이 더 확장돼야 되고, 결국 누굴 위해서 안보를 해야 되느냐, 안전을 책임져야 되느냐, 바로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야 된다.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안보의 주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안보 위협에 직면한 주권국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개별 국민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 인간안보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은 2015년 종료한 MDGs라고 있습니다. MDGs는 뭐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이라고 해서 이것도 SDG 이전 단계에서 나왔던 논의들인데요. 이것을 승계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총망라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위한 전 세계가 추구해야 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DGs는 몇 가지가 있느냐? 총 17가지의 큰 목표들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SDG의 원 골, 첫 번째 목표부터 17번째까지 주된 목표를 보시면, 첫 번째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또 세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 등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함께 또 우리가 하던 성평등 보장, 그 다음에 양질의 교육, 또 안전한 또 물 관리, 또 그 다음에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확충, 노동정지 종류의 불평등 해소, 또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또 기후변화 대응, 또 해양 생태계 보장, 또 육상 생태계 보장, 또 16번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인권과 정의, 평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것들을 국가가 또 내지는 개인의 삶을 위해서 국가나 전 세계가 같이 추구해야 될 목표주로 삼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화 구축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스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 16번째 개념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요. 또 17번째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가버넌스라고 하죠.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지구촌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런 빈곤과 또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이런 국제적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유엔의 지속 개발 발전 목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 좀 파생되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논의인데요. 그러면 이 SDG와 함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바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소위 과거에 개발 협력에 가장 중요시 해왔던 것들이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id, 또 그다음에 development, 개발 협력, ODA를 비롯한 이런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평화 구축, 평화를 만드는 평화 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 얘기하고 있죠.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말하는 그런 평화 체제, 어떤 피스 레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들이 하나로 같이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우리가 추진했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게 과거의 경험들이죠.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과거 우리가 ODA를 통해서 새분국들을 많이 도왔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왜 도와주느냐는 것이죠.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립돼서 평화로운 국가, 또 개인의 삶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국가 체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어,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한 만큼 실질적인 제도 변화라든지 평화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들이 많이 예, 예, 대두되게 됐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도 우리가 선진국들이 많은 경제적 도움을 했는데 아직도 민주주의 제도라든지 또 삶의 보장, 질의 보장, 그 다음에 또 평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비판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적 지원, 또 개발 협력, 또 평화 체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실천돼야 된다는 것들이 바로 트리플 넥서스 논의인데요. 인도 개발 평화 트리플 넥서스 논의는 지난 10년간 분쟁 지역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을 위한 비용은 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분쟁 지역의 실질적인 평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반성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트리플 넥서스란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간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엔의 SDG를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트리플 넥서스는 분야별 상이한 활동 방식을 인지하고 해당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고요. 이 트리플 넥서스 논의는 세계은행, 월드뱅크죠.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의해 이니셔티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016년 5월 개최된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가 하나의 인류, 또 공유된 책임성을 채택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간의 듀얼 넥서스 접근을 강조했고요. 이 듀얼 넥서스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당해년 12월에 세계은행은 채비무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회에 7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연계 논의들이 발전되게 됐고요. 취약국들을 대상으로 트리플 넥서스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엔과 월드뱅크, OECD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트리플 넥서스 논의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2016년 SDG 채택을 위해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인도주의 및 개발 지원 기관이 분절화된 업무 방식을 버리고 지향하고 하나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그럼 뭐냐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인도란 것은 인도적 지역 휴머니테리언 에이드, 휴머니테리언 에이드고요. 도움을 말하는 것이고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개발, 디벨롭먼트, 그 다음 피스, 평화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돼,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도적 지원은 사실 긴급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 고려나 정치적 고려 없이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정치 사회의 지위, 환경을 개선하여 가난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 구축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쟁 갈등을 약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고 공고화시키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정치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제도를 창출하는 방안을 평화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건 장기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도적 지원과 개발 평화 트리플 넥서스 논의는 2019년 2월에 OECD, HDP, 결국은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and Peace, 이 HDP 넥서스, 트리플 넥서스 실행 공고가 채택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각국의 실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평화, 개발, 인도적 지원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세계가 하나의 상관관계를 자극하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복합적인 전략을 구상하자는 논의이고요. 지금 이 트리플 넥서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분쟁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예측 가능성도 있고요. 또 트리플 넥서스 어프로치가 또 좋은 점의 하나는 국제개발협력 행위자 간 파트너십을 형성이 쉽다는 것이죠. 서로 연계하게 되면서 공동의 목표를 또 계획할 수 있고 수립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트리플 넥서스의 또 장점은 뭐냐? 각국 개도국들의 지역 현안과 개발 수요, 니드라고 하는데요.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 지역의 NGO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논의들이 많습니다. 관점이 많고요. 이런 트리플 넥서스, HDP 넥서스 활용의 장점은 국제개발 협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안정적 재원, 돈이 중요하죠. 개도국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런 안정적 재원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함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선진국들의 또 돈도 유용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국제사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발협력, 어떻게 하면 최빈국들을 이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제도적 안정을 추진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논의들이고 쟁점에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한반도와 또 아프리카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